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도서는 향지 김윤탁님의 꽃은 져도 향기를 남긴다입니다. 지은이 향지 김윤탁님은 일본 문학 박사, 일본 아로마 테라피스트, 지키된 레이키 마스터이다. 상처가 많은 자신을 치유해준 향기에 매료되어 향기와 명상을 접목시켜 향기 명상법을 개발했고 지금껏 그 신비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의 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향기로 힐링하세요. 숨쉬기가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늘 숨을 쉬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도무지 쉬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호흡할 수 없어서 가슴을 치며 간신히 숨을 몰아쉬곤 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는 암울한 순간이 마치 끝이 없는 터널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법과도 같은 향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향기를 통해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서 몸, 마음, 영혼이 합일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 향기는 제게 그저 단순한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향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와 연결하는 연결고리였으며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삶의 여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살면서 고통이 없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고통을 그저 고통으로만 받아들이면 고통을 견뎌내기가 매우 버겁습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고통은 고통만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알고 보니 매 순간 우주는 제가 영혼 세계에서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충실히 약속을 이행하는 중이었습니다. 모든 장소와 모든 만남을 통해서 저에게 배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결코 우연히 다가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 친구, 배우자, 자식, 동료 등 제 인생의 일부분을 함께한 사람들은 모두 제가 누구이며 이 세상에 무엇을 경험하기 위해 왔는지 알려주는 메신저였습니다. 향기 명상은 씨앗의 고통이 나무의 탄생과 이어짐을 깨닫게 합니다. 씨앗이 분해되는 고통을 겪은 후에야 싹을 틔우고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는 명상입니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선물을 가슴으로 받았을 때 모든 영혼이 자신의 진화를 위해 몸으로 현현해 이 세상을 체험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스쳐 지나가는 향기나 바람에서도 느낍니다. 의식을 지니지 않은 듯 보이는 작은 돌멩이와 풀잎에서 내려앉은 눈송이 안에서 그들만의 빛과 향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기쁨으로 창조하며 가게 됩니다. 이 책은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인가를 바꾸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기 개발 지침이나 어려운 수행을 견뎌내야 하는 명상법을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숨을 쉬듯이 향기와 함께 숨을 쉬고 있다 보면 평화에 이를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향기 명상은 의지로 몸과 마음을 억제해 평화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풀밭이나 대청마루에 누워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낙숫물 소리를 들으며 시장 간 엄마를 기다리듯 편하게 향기를 맡으면 되는 명상입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은 제가 어둠에서 빛을 향해 나왔던 것처럼 일상 속에서 편안히 향기로운 명상 세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아로마 테라피 정보를 담은 저서와 다릅니다. 실용적인 아로마 정보와 지식 설명만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마음 챙김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살펴보고 풀어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일반적인 명상 서적과도 다릅니다. 개개인에게 맞는 향기를 활용한 명상법을 제시하여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명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다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멀어진 부부, 사랑하지만 표현 방법이 맞지 않아 소통이 되지 않는 부모와 자녀, 현실을 견디며 힘겹게 살아가는 직장인들, 병석에 계시는 분들과 보호자들, 요양센터나 사회복지 관련 일에 종사하는 분들,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싶은 분들, 나이보다 젊어지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위로.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향기 명상법이 있습니다. 향기 명상을 강의할 때 저는 10분 명상을 유도합니다. 5분은 지금껏 살아온 삶 동안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던 대상을 상상으로 불러와서 하는 명상입니다. 5분 동안 그 대상과 마주하여 과거의 기억 속에서 꼭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말을 마음으로 합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데 주어진 5분은 그리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5분 동안 많은 분들이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냅니다. 늘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인지했던 대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어쩌면 문득 잊고 살았던 유년의 기억이나 생각지도 못했던 대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떠올리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가 망각의 세계로 밀어넣었던 장면과 마주합니다. 깊은 마음속 해저에 가라앉혀 두었던 상처, 분노, 수치심, 죄책감 등이 그 대상과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때 멘트를 보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러온 대상에게 당신이 그 당시 하고 싶었던 말을 지금 다 말하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말들을 막지 말고 다 토해내라 말합니다. 억울했으나 해명하지 못했던 말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해야 했으나 이미 떠나버린 사람, 임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가슴에만 묻어둔 사랑의 말들을 모두 털어놓도록 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기 너무 버겁고 힘든 상처는 망각의 세계에 밀어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처들은 결코 잊히지 않고 몸과 마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치유될 기회를 잃은 채 유기되어 있던 상처는 살다가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불쑥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치유되지 못한 상처는 때로는 심각한 질병으로 찾아옵니다. 단지 가슴속에 있던 말을 상상으로 표현했을 뿐인데 가슴속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닌 유기되었던 그 존재를 다시 체험하여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다시 멘트를 보냅니다. 내키지 않아도 지금 불러온 그 대상을 상상으로 포옹하라 합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노라고, 감사하다 말하고 그분의 평화를 빌어주며 배웅하라 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때때로 사랑이라 생각하며 한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빗으로 꽂혀 치명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5분이라는 시간 동안 모두들 자신에게 몰입합니다. 한숨이나 오열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 5분은 자신과의 대화 명상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대상을 마음으로 배웅하고 난 뒤 남아있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시간입니다. 이 명상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듣게 합니다. 이 명상은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명상입니다.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고단하고 상처받은 내 에고에게 내면의 자아가 말을 걸게 하는 것이지요. 그동안 살기 위해
몸과 마음을 돌보지 못했던 것을 나 자신에게 사과합니다. 몸이 지쳐서 내는 소리, 마음이 힘들다고 지르고 있는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을 사과합니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살펴주지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지금까지 버텨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제는 누구보다 무엇보다 나를 소중히 여기겠노라고 약속합니다. 싫으면 싫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겠노라고 나 자신에게 약속합니다. 5분 동안 잊고 지냈던 나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앞만 보고 내달리기만 했던 자신과 오롯이 마주합니다. 5분간의 명상 시간 동안 스스로가 매우 서럽고 대견하고 고마워서 많은 분들이 오열합니다. 명상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 주변에 방해를 받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 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10분간 명상을 하고 나면 참여한 분들의 얼굴이 해맑아집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던 유년 시절이 떠올랐다는 분, 처음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안아주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명상은 비우고 버리고 무념무상의 상태에 드는 것이라 하지요. 세상에는 수많은 명상법이 있습니다. 향기 명상은 그 중 하나입니다. 향기 명상은 몸에 독소를 내보내듯이 마음의 독소를 비워주는 명상법입니다. 독소를 비우는 방법은 그것이 내게 독소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몸 안에 생기는 독소 역시 처음에는 자연의 아름다운 생명물질이었던 것이 우리에게 섭취되어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본래 배척하고 혐오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적재적소의 쓰임을 받고 돌아갈 길로 돌아가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마음의 독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빛을 잃고 왜곡되었을 뿐인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그것은 사랑의 본래 모습을 되찾습니다. 비우고 버려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 사랑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정호승 시인의 인생 동화 중에 꽃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꽃은 어디에서 태어나는 것이냐는 아이의 질문에 엄마는 꽃은 꽃씨 속에 있다고 대답합니다. 연필을 깎는 칼로 꽃씨를 잘라본 아이는 꽃이 없다고 엄마에게 거짓말장이라고 항의합니다. 그때 아이를 안아준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꽃씨 속에는 분명히 꽃이 있어. 다만 하늘의 바람과 햇살, 땅의 흙과 물이 한데 마음을 합쳐야만 꽃은 피어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이지요. 나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하늘의 바람과 햇살, 땅의 흙과 물이 내 안에 합쳐진 것임을 알 때 우리는 꽃을 보기 위해 꽃씨를 망가뜨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바람과 혹독한 추위, 장렬하는 태양열, 가뭄까지도 버텨내야 비로소 눈부신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독소는 이미 독소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향기 명상은 몸의 통증뿐만 아니라 마음의 통증까지 진정시켜주는 놀라운 효능을 가졌습니다. 내면의 깊은 슬픔까지 치유하는 향기를 느끼며 명상하세요. 마음의 노폐물이 모두 빠져나가고 삶에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향기 명상을 통해 맑아진 몸과 마음을 느껴보기 바랍니다. 삶의 방향. 우리는 이 삶에 오기 전 영혼 세상에서 플랜을 짠다고 합니다. 즉,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지요. 부모는 어떠어떠한 분이고,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고, 자녀와 직업 등 주인공인 나를 둘러싼 조연들을 택하고 대략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 온다고 합니다. 시나리오는 자신의 지난 삶에서 경험하고 배우지 못한 주제를 선택하여 그것을 가장 잘 이루어낼 수 있는 요소를 넣어서 계획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브라이언 와이즈 박사에 의하면 이 시나리오에도 당사자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꼼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시나리오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정해서 오고, 성격이 치밀하지 않은 사람은 시나리오도 대충 커다란 틀만 정해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환생하는 횟수가 적은 영혼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해외여행처럼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 결정해야 안심하고 태어날 수 있으며, 이미 여러 차례 환생해서 익숙해 있는 영혼은 인생의 시나리오를 여행지를 탐험하듯 큰 틀만 정해가지고 온답니다. 자신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이 영혼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듯 합니다. 나는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이 삶에 온 것일까? 배신과 용서를 체험하기 위해서였나? 가슴 아픈 사랑이나 극도의 슬픔, 외로움, 박탈감을 느끼기 위해서였나 등을 말이지요.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과 만남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내게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만남과 상황이 내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부정하고 거부하기보다 그것이 주는 의미를 찾게 되었을 때 이미 우리는 그 하나의 과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이제는 반복해서 경험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러나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아마 그 일은 형태와 상황을 바꾸어 계속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도 갈수록 강도가 심해져서 말이지요.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는 어떤 성격의 사람을 싫어한다고 칠까요? 부서를 옮겨도 직장을 바꾸어도 또다시 그런 타입의 사람을 만난다면 자신이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어떤 부분을 체험해야 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답을 터득할 때 비로소 그 체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저는 바보가 도 트이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아하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생각을 전제로 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떠신지요? 나와 깊게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 직장이나 학교, 만남과 경험, 그리고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탄생에서 유년기, 학창시절, 성인이 되어서 지금까지를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자신의 인생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생각나는 자신의 시나리오를 노트에 적거나 컴퓨터에 기록합니다. 표면적인 일과 함께 떠오르는 정신적인 흐름, 변화도 함께 적어봅니다. 컴퓨터에 기록한 것은 출력해서 읽어봅니다. 지금, 현재까지를 기록했다면 다음에는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의 시나리오를 한번 적어봅니다. 이제까지의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살고 싶은 것인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것, 소망하는 꿈도 넣어서 적습니다. 이렇게 앞날의 시나리오를 적어내려가는 동안 여러 가지 감정의 흐름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쩌면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자신이 적어놓은 대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은 내 생각으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의 시나리오 작가이며 감독이자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충분히 슬픔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미래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빈곤에서 풍요로, 바쁨에서 여유로움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단, 바꾸기 이전에 자신이 체험했던 것들이 내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느껴야 합니다.
무조건 이제는 싫으니까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보다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알아야 했는지를 통찰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바꾸고 싶어 하는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내게서 떠나갑니다. 이제 자신의 소임을 다한 그 주제들은 내 삶 속에서 더는 문제점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나간 날들의 상처가 내게 준 의미를 되새겨보고 사랑과 감사함으로 떠나보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다가올 날들의 의미 역시 사랑과 감사로 맞이합니다. 우주가 준 선물. 향기 명상은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질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병은 무분별한 섭생, 혼탁한 공기, 각종 세균 감염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불안, 공포, 고독 등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신이 언젠가는 사라질 유한한 존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면 그러한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고립된 존재가 아니며 우주의식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한 허무감, 고독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존재의 근원에 눈뜨기 위함입니다. 우리 뇌 속의 대뇌 변형계는 우주의 근원과 연결된 것으로 기쁨, 슬픔과 같은 감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상하부는 특히 호르몬, 면역, 자율신경을 관장하며 뇌하수체는 호르몬을 생성하여 이를 송과샘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송과샘은 특별한 상황에서 디메틸트립타민이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영혼의 분자라고도 불리는 특이한 물질인데 의학계에서는 이 물질이 환각제로 알려져 있으나 고대에는 이 물질이 영적인 각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들 뇌 부위를 활성화하는 데는 무엇보다 향기가 큰 몫을 합니다. 향기는 우주가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입니다. 향기는 인간의 육체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의 측면, 그리고 우주의 근원과 연결하여 이를 주변에 확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샌달우드나 프랑킨센스, 로즈 등의 향기를 맡으면 명상 상태에 도달하기가 쉬워집니다. 향기는 생명력, 치유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마음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눈뜨게 합니다. 이러한 관심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가와 같은 근원적인 의문을 갖게 하며 태어난 목적에 대한 해답을 구하게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16살에 프랑킨센스 향기를 맡고 인생의 사명에 눈뜨게 되어 동방원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랑킨센스는 미이라의 방부를 하는 방부제로 쓰였으며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향기입니다. 로즈 향기 역시 깊은 슬픔을 치유해 고독감, 상실감을 없애주며 여성 호르몬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향기로 정신과 육체를 치유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클레오파트라뿐만 아니라 폭군 네로 황제도 이 향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향기는 비강상피 점막에 있는 약 200만 개의 후각세포로부터 전기신호와 같은 형태로 대뇌 변형계에 직접 들어갑니다. 시각, 청각, 촉각과 같은 다른 감각들은 대뇌 신피지를 통하여 대뇌 변형계로 들어가지만 후각은 대뇌 변형계로 바로 들어갑니다. 향유, 에센셜 오일은 지용성이어서 피부를 통과하는 데 이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향유는 각질에서 진피로 들어가 피부 조직 전체에 확산하면서 모세혈관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라벤더 오일 마사지나 방향욕은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을 숙면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체로 된 향유 분자는 기관지를 통해 폐 속의 허파과리로 들어갑니다. 향유 분자는 허파과리를 통해 혈액 속에 용해되어 혈액의 흐름에 따라 전신을 돌고 뇌 전체의 조직이나 장기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들어간 에센셜 오일 분자는 대뇌 변형계에 작용하여 호르몬계나 면역계,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주어 행복감이나 충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혈액과 림프액을 타고 전신을 흐르며 몸과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독약인 청산가리를 먹으면 그 독성이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가 몸에 흡수되어 혈관을 통해야만 뇌로 전달되기에 3분이 소요되지만 청산가리 가스를 코로 흡입하면 바로 뇌로 전달되므로 10초 만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향기는 최단시간에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적의 명상 상태인 알파파에 이르게 하는 데는 어떠한 명상법보다 그에 알맞는 향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킨센스는 심리적 불안감을 없애고 클라리세이지는 정신적인 피로를 풀어주며 샌달우드는 긴장 해소와 진정작용을 합니다. 마조람 역시 안정작용을 하며 주니퍼 베리는 진정과 이완작용에 뛰어납니다. 이렇게 향기를 적절히 사용하면 사념에 사로잡혀 쉽사리 안정할 수 없는 마음을 진정시켜 삼매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향기 명상은 전인적인 치유 개념입니다. 전인 치유란 몸만이 아닌 마음, 영혼까지도 모두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향기 명상의 기본 원리는 향기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 정신적, 신체적, 영적인 면에서 탁월한 치유를 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